일본 야후 스포츠면 기사 2위. U23 아시안컵 한국팀의 패배에 대한 한국축협의 이례적인 공식 사과 기사에 달린 일본인들의 댓글 반응입니다. 일본 분들의 성숙한 댓글 문화와 더불어 한국 축협의 사과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일찍이 도하의 참사를 경험했고 아시아 축구 수준이 상향됐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국의 대표 선수는 코치도 죽을 만큼 전력을 다했기 때문에 왜 사과할 필요가 있을까? 한국에서 탈출하는 젊은이가 늘고 있다고 들었다. 열심히 한 선수를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한국인 선수들은 끈기와 집중하는 힘 등 좋은 것을 가득 가지고 있기 때문. 상대를 기리는 일이야말로 사과할 필요도 없지만 오랜 축구를 보아온 사람에게 있어서는 일본이나 한국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좋은 승부한 뒤 지는 날이 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야. 독일이나 스페인도 일본에 졌을 때는 저쪽의 국민 감정으로서는 이런 느낌이었을 것이다. 일본이라도 기대에 반해 그다지 강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대에게 져버리면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라고 머리 숙이고 있지만 그것을 응원해 온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고 야후 쌀을 보고 언제나 생각하지만 타인사에 관해서는 물건에 좋은 일을 쓰는 녀석이 많지만 만약 자신이 그 입장이라면? 라고 생각하는 놈이 매우 적다. 일본이 카타르의 선수점을 잡으면서 1-2로 역전지고 있었다면 기사와 같은 소란이 되었다고 생각해. 물론 그것은 잘못된 현상이지만 현재의 한국은 미중유의 대경쟁 사회이니까. 대졸의 취업률이 60%, 일본은 약 90%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 격차가 심하게 2배 이상 열리고 있다. 주택 가격도 폭상으로 젊은이는 일도 돈도 사는 장소도 없는 상태. 결과적으로 적은 의자에 앉아 수험 전쟁이 격화. 물론 젊은이들의 피폐는 출생률에 나타나고 위험하다고 하는 일본의 출생률 1.3을 크게 밑도는 세계 사상 가장 낮은 0.82대로는 30년 후에는 국가 붕괴. 원래 일이 없으니 이민조차 들어가지 않는다. 이미 꽤 막히는 상태. 그런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안은 당연히 스포츠에 반영. 아시아의 강국의 딜레마인지도 라고 할까. 최근의 축구는 전술이 진화하고 있는 탓인지 하마평에서 아래에 보여지는 팀이 승기를 잡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도 지난번 월드컵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된 것이 크다고 생각한다. 실력차를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전략이나 전술과 그 실행력을 갖춘 팀이 아시아에도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랜 역사 속에서는 이런 일도 있을 것이다. 실패를 2번 반복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사과할 필요도 없다. 미래 영원 올림픽에 계속 나오면 협회, 국민 그렇게 생각했는지 또 의무라고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인간이니까 지는 것도 실패할 수도 있다. 올림픽에 나갈 수 없어도 일상생활에 즐거운 일은 많이 있다. 관용해 살자. 사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아시아의 나라들을 쳐다보고 있다고도 잡혀버립니다. 최근에 아시아는 현저하게 레벨업하고 있어 안파이의 팀은 거의 없어져 버렸다. 이번 패배를 실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인도네시아도 강합니다. 필드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선수의 기분을 지나 협회가 실패의 낙인을 밀어버리는 것도 어떤가라고 생각하기 쉽다. 대전 상대에게도 권투한 자국의 선수에게도 모두 무례한 표현이라고 느끼기 쉽다. 결과 지상주의의 세계일지도 모르겠지만 항상 근저에는 존경이 있어야 합니다. 축구는 축구공을 이용해 1팀이 11명의 합계 2팀 사이에서 행해지는 스포츠 경기. 발로 공을 차는 구기의 총칭인 축구의 하나이다. 영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어소시에이션 풋볼, 통례 풋볼이 사용된다. 럭비 축구, 미식 축구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축구를 사용. 국제축구연맹에 가입하는 나라의 약 90%는 축구를 자국의 언어로 번역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각각 11명의 선수로 구성된 이 팀은 상대팀의 골에 공을 넣고 득점을 겨룬다. 경기 종료 시점에 더 많은 골을 기록한 팀이 승자가 된다. 골키퍼 이외의 선수는 플레이 중에 손이나 팔을 사용하여 공을 고의로 취급하지 않는다. 슬로인으로 재개할 때 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수준에서는 대부분의 경기에서 불과 몇 골만 태어난다. 솔직히 축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일본전에 한국은 매우 좋은 팀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나와서 중 2일 만에 복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 상태로 10명이 되어도 PK까지 가져온 한국의 정신력은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일본의 좋은 라이벌인 것에 변함은 없다. 피파 주체가 아닌 올림픽 축구 경기. 올림픽 종목도 중에서 가장 변칙적인 출전 연령 제한이 존재하는 종목 0년 IOC와 피파 진흥.
르베 패권 다툼 속 타협의 대회이다. 올림픽 축구 경기가 개최 중에서도 남미와 유럽 축구 강국은 국내 리그가 한창 개최되고 있다. 요컨대 올림픽의 축구 경기는 세계의 축구에 있어서 전혀 메이저인 대회가 아닌 취급이며 최근에 도쿄 올림픽에서도 그 운동 메달 각각의 나라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등 거의 없는 것은 아닐까. 한국이든 브라질이든 출전을 놓친 것에 너무 낙담할 필요가 없다. 일본을 이긴 것으로 오히려 승리를 의식하지 못해 버린 것이 아닐까. 승부사에서는 자주 있다. 일본에 져서 카타르와 하게 되었다면 결과는 또 달랐을지도 모른다. 일본이라도 한국을 이기면 인도네시아의 발밑을 잡혔을지도 모른다. 아시아도 예전만큼 힘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자신을 알고 적을 알면 100점 위험할 수 없어 우선은 겸허하게 상대국을 염두합시다. 일본 축구협회도 그 정도의 심의기는 필요해. 모리아스 재팬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솔직히 U23의 오이와 감독도 유능한 감독이라고는 할 수 없다. 회장은 미야모토 항 야스시가 되었지만 타지마의 색이 남아있어 선수가 메키메키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지금 일본도 대안의 화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승부사이기 때문에 승패는 발생하고 대표가 잘 가지 않았다고 사과하는 것보다 상대가 강했다고 받아들이길 바란다. 필사적으로 열심히 한 선수가 비난받는 것은 왠지 마음의 독이다. 아시아 각국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서로 존경하면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러프 플레이에서 퇴장자를 내놓은 패배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축구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일은 또 일어납니다. 최근 축구는 반칙을 어떻게 이용할지가 표에 나와 재미없게 됐다. 활기차게 유니폼을 당기거나 발을 밟거나 맞지 않아도 쓰러지거나 아프지도 않지만 씻거나 하고 싶은 무제한입니다. 옛날에는 하이볼의 경쟁에서 팔을 사용해 잡아 유리하게 경쟁을 했지만 요즘은 그 팔의 얼굴로 치러가 파울을 받는 플레이가 나오고 볼이 없는데 선수에게 묶여 잘 맞으면 파울을 받으려는 선수도 많다. 그런 축구는 보고 싶지 않다. 이것으로 서툴러 두 번과 같은 실패는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승부이기 때문에 승리와 패배가 태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이번은 패배 측에 돌려버린 단지 그것뿐이다. 이것으로 나라의 위엄이 다쳤다거나 이상한 자존심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쭉 자국이 100점 100승으로 이길 것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이러한 실패의 경험을 쌓아 미래에 연결하면 된다. 축구에 하나지 않고 스포츠는 누군가가 지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패자가 있기 때문에 승자가 있기 때문에 전력으로 정당당당하게 싸운 결과라면 쌍방이 칭찬할 수 있고 자랑을 가져야 한다. 이 경기를 보고 일본 1위 통과하지 않아서 좋았다고 생각했다. 쌀에서 선두 통과한 카타르보다 인도네시아 쪽이 좋은 축구를 하고 있었다. 코멘트를 칠라오라 배견했다. 반신반의를 머리 한쪽 구석에 두고 보고 있었지만 실제로 한국을 압도하는 장면도 많아 무심코 이쪽이 아니어서 좋았다라고 납득해버렸다. 또한 인도네시아 축구 열의 증가를 느꼈다. 관객석의 대부분이 인도네시아 서포터로 인도네시아의 홈과 같은 분위기. 개최국 카타르의 시합은 카타르 서포터가 어른스럽게 관전해준 덕분에 그만큼의 서포터의 압력을 느끼지 않았지만 이쪽은 뒷받침의 성원이 굉장하다. 이 팀은 성가신. 그들과는 결승이나 3위 결정전에서 싸울 가능성이 있지만 가능하면 올림픽 출전을 결정한 후에 결승에서 맞추고 싶다. 한국축구협회의 대응은 타인사가 아니다. 승부는 물물이지만 패하면 지옥. 일본은 월요일 심야 2시 반에 준결승에서 올림픽표를 승리 잡자. 일본의 분석력은 역시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축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네요. 축구협회도 설마 인도네시아에 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인도네시아에서 하면 오히려 한국에 와주는 것이 하기 쉬운 상대였을지도. 일본은 여러 가지 의미로 클레버인 시합 전개를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해. 한국은 빠른 시간에 빡빡 공격해 가면 의외로 시원하게 이겼을지도 모른다. 그것을 하지 않았던 인도네시아도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모두에서 한국의 나쁜 곳이 나온 경기였다. 일본도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와 아시아세에는 아직 일본의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후속의 W컵 예선에도 영향이 나오니까. 테두리가 3.5로 이 레귤레이션이라면 준중 결승의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우승 후보라도 올림픽 출전권을 떨어뜨리기 쉽기 때문이다. 4개국에서의 2차 리그전이라면 또 다르겠지만 이번은 이란은 예선 떨어졌고 호주도 무득점으로 1차 리그 패퇴이고 아시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가능성은 항상 있다. 그 외는 호주도 깨졌고 어제 일본도 꽤 위험했다. 전 평판이 높은 우즈벡과 사우디도 이후 어느 쪽인가는 사라져버린다.
아시아 전체의 레벨업은 확실히 대회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한편 베스트 8의 일발 승부 방식은 바꾸고 싶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격상의 입장이라도 한발 승부는 상당히 무서워.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의 패전에서 사과하십니까? 한국은 항상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는 축구도 럭비의 노사이드처럼 되지 않을까 느낍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 강호 한국을 이긴 인도네시아나 중동의 힘은 일본에 있어서도 위협입니다. 왜 호주가 예선 리그에서 패퇴했는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지고 준중결승은 일본은 개최국의 카타르에서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한국 유리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방심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WC의 아시아 프레임 확대의 영향도 있는가? 중동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도 힘을 쏟고 있을까? 한국이라고 하면 WC도 아시아에서는 최장의 연속 출전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교훈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일본도 아시아컵에서 베스트 8 멈추었기 때문에 귀국하는 선수나 관계자를 지키기 위한 긴급 조치이겠지만 협회에 여기까지 시켜버리는 것도 축구에 대한 열량이 남미나 유럽 수준이 되어오고 있는 나타날 것이다. 요전날의 어대표의 아시아컵에서도 아래에서의 밀어올림이 현저하고 급속하게 레벨업해가는 신흥조를 보고 이제 안패, 카드 등 존재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하는 최근의 긴만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 의해 중동 각국의 선수 강화가 진행되고 있다면 향후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신흥조의 기세는 계속적 위협이 되어 월드컵 출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2026년부터 시즌 6 추춘제로 이행하지만 그에 의해 유력 선수를 J리그가 획득할 수 없어 미래의 세력도가 바뀔지도 모른다. 향후 J리그는 국외에서 이기는 팀으로 변모하지 않으면 국내조와 해외조의 격차 확대에 의해 시장 희망이 축소할지도 모른다. 스포츠는 인기와 결과의 양륜으로 처음 진행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멈추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중요한 국제대회 관련된 경기에서는 이기면 광분, 잃으면 적군으로 내용보다 승리라는 결과가 우선하므로 출장권을 획득할 수 없으면 비판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비판의 정도는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일본이라도 올림픽 출장권을 놓치면 일본 협회의 비판은 피할 수 없겠지만 아시아의 수준이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대회 한일 양국은 유럽조의 주력 선수를 소집할 수 없었다. 이른바 2군. 조사하지 않았지만 호주도 비슷한 것일까? 그런 가운데 한일 양국의 선수는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일 쓰러뜨리고 본 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다고 해도 그렇게 간단하게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축구에 있어서 퇴장자를 내버리면 좀처럼 이기는 것은 어렵다. 게다가 쫓는 입장이라면 상당하다. 물론 격렬하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타이밍은 가지 않으면 안 되지만 무엇이든 격렬해져 옐로우나 레드를 받으면 원 매치의 토너먼트는 이길 수 없다. 사실 준중 결승의 이 경기는 모두 퇴장자를 내고 있는 팀이 패퇴하고 있는 일을 생각하면 국민성인지 개인적인 감정을 잡는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몸은 뜨겁고 머리는 냉정하게 같은 훈련도 한국에는 필요한지도 모른다. 일본도 타인사가 아닐 정도로 아시아의 수준은 오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월드컵의 테두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선의 어려움은 얇아질지도 모르지만 아시아컵 등은 쉽게 우승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원래 올림픽 축구 자체가 출전 프레임 16아시아는 3.5가 매우 좁은 문이며 게다가 아시아 예선이 소위 센트럴 방식이므로 번감도 일어나기 쉬운 그중 9대회 연속으로 출전할 수 있었던 것을 자랑해야 하고 사과받아도 뭐라고 하는 느낌이군요. 이번 브라질처럼 강호국이 보통으로 패퇴하는 남미나 유럽에 비하면 프레임적으로 약간 여유가 있다고는 해도 솔직히 이 코멘트는 한국축구협회에 의한 코치나 선수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사카의 수준이 오르고 있는 것은 다른 아시아 대회를 봐도 분명합니다. 한국팀은 퇴장자도 내고 감독이 부재한 PK전도 이순째까지의 검토를 했습니다. 자팀의 현재 레벨을 적절히 판단하지 않고 실패라고 하는 것은 상대팀이나 자팀에 대해서도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리 올림픽의 단체 경기에 관해서 현 시점에서 여자 핸드볼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현 시점에서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집요하게 일본에 대한 취재를 실시해 아시아 축구 중에서는 머리 하나 빠지고 있다는 흠집이 있었던 결과처럼 느낍니다. 한국으로서는 인도네시아의 감독이 한국인이었던 것이 다소의 구원이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인도네시아의 한국인 감독은 프로로서 정말로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할까라고 캄보디아의 대표 감독을 한 혼다 씨에게도 이 정도 공식 전쟁에서 일본 대표를 이겼다는 의욕으로 해 주었으면 했어. 제일 칭찬해야 할 것은 이 동남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만든 인도네시아의 선수들인데 블록 2위의 팀이 1위의 팀을 꺾은 셈이다. 동남아시아 팀이 강해진 느낌은 있다.
다음 대전 상대는 베트남 대 이라크전. 어느 쪽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지만 아시아배에서 어대표가 이라크에 지고 있기 때문에 리벤지해 주었으면 한다. 반드시 이길 전제와의 기대를 배반한 것은 사실. 그러나 승부사에 절대는 없는 월드컵에서도 예선 돌파를 확보해 턴오버할지 어떨지의 판단이 어려운 일본 대표의 현재지는 예선 돌파로 전력 소모해 결승 토너먼트에서 이길 수 없는 라인이었던 이번은 강호국과 마찬가지로 예선 리그에서의 턴오버로 결승 토너먼트에 도전했지만 한일전과의 특수성도 있어 한국은 거기서 힘을 다 소모하고 또 안심감과 만심도 태어났다. 여기까지의 월드컵 일본과 동일 전력으로 싸운 후의 결과인데 왜 사과할까? 잃은 적이 있다. 그것이 큰 재산이 된다라고 슬램덩크의 산너 농구부의 감독의 대사입니다. 일본도 지고 거기에서 기어오르고 지금이 있다. 압력 속에서의 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이탈리아는 2대회 연속으로 월드컵을 놓치고 있으니까 올림픽이라고 해도 9대회 연속으로 출전하고 있던 단골 한국의 예선에서의 패퇴는 파란이라고 생각하는 단지 세계의 축구의 강국의 도식이 글로벌화. 그래서 조금씩 변화가 있는 일본도 아시아컵 베스트 8 멈추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싸움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다. 한국팀은 우연히 패자 측이 되었을 뿐 그것이 싸움. 그렇게 엄청나게 떠들기도 하지 않을 것 같다. 일본도 도하의 비극은 있었다. 그러나 도하의 비극으로 일본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 스포츠계의 하나의 사건이라고 받아봅시다. 전에 월컵에서 일본이 독일, 스페인을 이기고 크로아티아의 아쉬움 이전의 아시아컵에서 일본은 베스트 8. 아시아의 각국의 대표의 동기부여가 꽤 높아지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한국, 일본, 사우디, 이라크, 호주가 강한 것은 통용하지 않게 되어 있어 프라이드가 아니고 자신들의 축구가 아니고 일본전의 전력을 너무 기울인 패일까? 인도네시아라면 낙승이라고 생각한다면 발밑을 숙여졌다고 할까? 이제 특정 국가에 구애된 싸움을 졸업하지 않으면 아시아 국가에서 힘을 쓰고 있는 나라에 먹을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결승 토너먼트 1회전 후 야후톱 뉴스에 실리는 서 뉴스가 한국 얽힌 것뿐 일본의 화제는 카타르를 이기고 준결승 진출의 뿐 나머지는 한국 얽힌 뿐. 이 기사에서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야후톱에 게재된 한국 축구 기사는 이미 오늘 4번째다. 인도네시아에 한국이 지는 것은 확실히 충격적이지만 도대체 야후는 어느 나라의 미디어인가? 톱 뉴스에 게재한다면 일본과 카타르를 올리자. 이웃은 괜찮다고. 이미 일본에 있어서 한국에 없는 물건은 세세한 부분에서의 질의 높이. 한국은 어느 시대도 변하지 않지만 펄푼태 축구이기 때문에 세부를 닦을 수 없기 때문에 안정되고 힘들어 토너먼트 제로는 지고 싶다라. 맛. 일본은 반대로 피지컬 중시에 지금도 세부까지 테크닉이 뛰어나 지지 않는 축구가 잘하기 때문에 중요한 곳에서는 실수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쉽고 잃기 어렵다. 피지컬에 굴복했을 때는 손이 나오지 않지만 설마 한국이 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일본이라도 엿볼 수 없다. 어제의 경기나 어대표의 그다그다함과 아시아 제국의 레벨업을 보면 일본도 언젠가 같은 눈에 띈다. 이것을 기회로 한국은 레벨업해 주었으면 한다. 유일한 구원은 인도네시아의 감독이 신태현이었던 것. 감독은 결과를 내고 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어제의 사이드 일변도에 빠졌지만 확실히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 어렵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사이드가 살지 않는다. 상대가 한 명 적기 때문에 이겼다고 할 뿐. 일본 여러하지 않았습니까? 감독 때문인가? KFA 공식 사과문 전문. 오늘 열린 2024 AFC U-23 아시안컵 8강전 패배로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이 좌절된 것에 대해 축구팬, 축구인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0회 연속 올림픽 출전을 위해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 모두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축구 대표팀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저희 대한축구협회에 총괄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선수와 지도자 육성, 대표팀 운영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내 더 이상 오늘과 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과제인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잘 마무리 짓고 계속 이어지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좋은 경기로 국민 여러분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대한축구협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